오규원 시인의 하늘과 돌멩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돌멩이? 하늘? 돌멩이? 전혀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두 개의 시어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시는 보편적 통념과는 다른, 일반적 생각과는 다른 참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는 주체 중심 내지는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관념을 생성하는 수사법도 배제한, 관념?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 떠오르는 생각도 배제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있는 이미지, 즉 날 이미지로 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독창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여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독특하긴 하네요.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 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자, 오규원 시인은요, 보편적인 사고를 좀 뛰어넘는 그러한 시를 이제는 곧잘 쓰는 그런 시인이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쟁이 덩굴, 요게 이제 시적 대상일 거예요. 화자가 보고 있는 거겠죠. 가벼운 공기에 엎여 의인화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담쟁이 덩굴이 하늘로 담을 타고서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화자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벼운 공기에 엎여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원래는 담쟁이 덩굴이 올라가는 건데, 자라는 건데 공기가 업고 올라간대요. 허공에서 허공으로 행간걸침하고 있네요. 자, 담쟁이 덩굴이 허공에서 가벼운 공기에 엎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담쟁이 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행을 걸치고 있으니까요. 벽에서 자라는 담쟁이 덩굴,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새가 시작 대상이 바뀌었네요.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니라 푸른 하늘에 눌려 있대요. 눌려서 납작하게 날고 있다. 하고 있다. 뒤에도 나옵니다. 일종의 반복이고요. 가군이다.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가벼운 공기에 엎여,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에 눌려, 이런 건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난 참신한 발상이다. 이러한 참신한 발상은 뒤에 계속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2연, 하늘을 나는 새.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얀 꽃이 떨어지는 거겠죠. 들찔레가 길 밖에서, 화자하고 대상 사이가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 거리감. 하얀 꽃을 버리며 스스로 떨어지는 거죠. 찔레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가 버리는 거야.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종의 의인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빈자리를 만들고 꽃이 지고 난 자리겠죠. 꽃송이, 꽃망울에서 나오는 거. 3년, 꽃이 떨어지는 들찔레.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사방이 텅 빈 길에 하늘이 내려와, 하늘이 여기서는 시작 대상이겠네요.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멩이는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은 저 위에 있겠죠. 근데 그게 내려와요. 새를 누르고 내려와서 이제 어디까지? 돌멩이 위까지 얹힌 거예요. 결국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맞닿아 있다라고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연, 하늘과 돌멩이의
모습. 내용은 화자의 정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배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할 건데 계속 갑시다. 길 한켠 모래가 이번엔 누구예요? 길 한켠? 길 건너 저쪽에 있는 화자와 대상 모래 사이의 거리감이고요. 바위를 들어 올렸겠어요? 바위 밑에 깔려 있겠죠.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바위를 들어 올려서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으니까 의인법이죠. 그러면서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연 바위에 깔린 모래. 우리가 흔히 주객도치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 국어 시간에 가끔 배우는데 이 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바위 밑에 모래가 깔려 있다라고 하지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린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바위 밑에 모래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위가 누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리고 있다 그러면 행위자가 누구예요? 모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참신성, 그 다음에 독특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화자의 감정적 서술이 배제된 담담한 어조라는 거, 담쟁이 덩굴, 새, 들찔레, 하늘, 모래 이렇게 소재가 쭉 병치되어서 나열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난 참신하고 독특한 발상이 나타난다는 점, 특히나 이 주제 부분을 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 이미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날 이미지는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겠죠. 자, 오규현 시인은요, 자기 어떤 나중에 인터뷰에서 날 이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개념화되거나 사변화되기 이전, 생각으로 바뀌기 이전, 날 것으로서의 이미지로서의 현상, 그 현상으로 이루어진 시를 의미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체 중심, 즉 보는 사람 중심, 화자 중심, 인간 중심 사고 과정에서 벗어나 그 관념을 생산하는 수사법도 배제한 채 살아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시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날 이미지입니다. 큰 따옴표 빵야 오규현 시인의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날 이미지란 인간의 사고가 가입되기 이전의 이미지, 즉 사실적 장면 그대로의 이미지와 그러한 장면 속에서 발견된 참신한 발견을 다루고 있는 발견적 이미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조금 더 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읽은 하늘과 돌멩이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 상태로만 본다면 담쟁이 덩굴이 뻗어 있다. 하늘에서 새가 날고 있다. 들찔레 꽃이 쳤다. 돌멩이 위로 하늘이 있다. 길에 바위가 놓여 있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화자가 보는 입장이죠. 사람인 화자가, 관찰자가 보는 입장에서 쓴 표현이라고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들찔레 꽃이 졌다를 화자가 아닌 들찔레의 입장에서 봅시다. 들찔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내가 떨어뜨리는 거지 내 꽃이 지는 게 아니야 라고 들찔레는 얘기할 거예요. 즉 지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버리는 행위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빈자리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찔레가 버리고 들찔레가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체가 누가 돼요? 화자가 돼요? 들찔레가 돼요? 들찔레가 되는 거죠. 즉 결국 관찰 주체인 화자의 시선에서 시적 대상인 들찔레의 시선으로 전환돼 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들찔레는 관찰 대상이면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결국은 반주체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는 반주체, 즉 들찔레 내지는 모래, 기타 등등이 되겠죠? 의 시선을 통해
발견적 날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간걸침, 의인법, 화리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행간걸침은 이 부분이겠죠. 담쟁이 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니까 허공이 하나의 공간이 되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인법. 자, 가벼운 공기에 엎였대요. 누가요? 담쟁이 덩굴이요. 이런 것들이 얘기된다. 가벼운 공기에 엎여 올라간다는 식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뒤에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다른 내용으로요. 화리법. 하늘이 내려와 얹혔대요. 마야, 당나귀야. 하늘과 땅은 반대 방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하늘이 땅 위로 내려와 얹힌다는 표현을 통해 반대가 아니라 하나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오규현 시인의 하늘과 돌멩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